자, 2부 한번 또 해볼게요. 크로매틱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13일부터 안 하면 무조건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도 안 써먹으면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이게 잘 돌아서면 까먹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면 까먹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써먹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 크로매틱은 어떤 테크닉을 하든 연결이 돼 있어요. 크로매틱을 모르면은 테크닉을 구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활용을 했을 때 크로매틱을 하면서 지금 운지하고 있는 어떤 이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쓸 게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로매틱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모든 테크닉하고 음악적인 화성적인 어떤 부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지 방법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 드셨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안 하면 까먹어요. 저도 까먹기 때문에 크로매틱은 반드시 해요. 화요일 끝났네. 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2옥타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번에 뭐 테크닉 쪽으로 또 했을 때 도레 이것도 불편하죠.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빠르게 속주 이것도 이 또한 빠르게 속주가 불편하죠. 키를 벌써 옥타브 키도 눌러야 되고 레까지 눌러야 되니까 도레 하고 키를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불편해서 어떤 걸 쓴다고 그랬죠? 도를 누른 상태에서 3옥타브 레샵을 누르거나 레샵을 누르는 거 왼손에 3옥타브 레샵을 누르거나 오른손에 3옥타브 메뉴에 사이드키 미를 누르거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요렇게 한다든지 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도레로 속주를 하는 부분. 우리가 장결 꾸밈을 할 때 이걸 많이 써요. 도레도시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연주를 할 때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고 테크닉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연주자들이 막 키를 막 두들기면서 연주하는 거 보셨잖아요. 두들기면서 연주하는 것들이 이런 걸 알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시는데 그게 테크닉이죠. 그걸 알면은 뭐 연주하실 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레 할 때 빠르게 속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변칙적으로 사이드 키를 이렇게 써서 팜 키, 레샵, 사이드 키, 미를 써서 도레를 빠르게 속주를 표현하는 방법.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옥타브는 뭐 똑같죠. 어차피 옥타브 키만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옥타브로 가야 되겠죠. 3옥타브 잘 소리 안 난다고 연습을 안 하시면 소리 결국에는 못 내요. 예, 3옥타브도 자꾸 소리 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써먹을 때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시고 뭐 소리 안 나고 그냥 뭐 나차 불지 이렇게 하시면요 결국에는 못 하는데 불편하시죠. 익숙하지 않으면 이 또한 익숙하게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안 되면은 불편해요.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했죠. 누구나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크로매틱을 할 때 한음씩 이렇게 운지 소리가 나든 안 나든 불러보세요. 운지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요. 3옥타브 도레도 요것도 불편하죠. 그렇죠? 도레도 이렇게 하면 도레도 이게 또 좀 빨리 안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도레 똑같아요. 레샵을 누르거나 미를 누르거나. 이 둘 중에 3옥타브도 똑같아요. 도레로 할 때, 빠르게 속주를 할 때. 빠르게 속주를 하는 게 음악적인 용어로 트릴이라고 그래요. 트릴. 예, 트릴러라고 그래요. 트릴. 빠르게 이렇게 하는 걸 트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빠르게 하기 때는 도레 이렇게 뭐 원래 음대로 도레 빨리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요걸 누르면 레샵을 누르거나 미를 누르거나 오른손 사이드 미를 누르면 도레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속주예요. 그냥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약간 음정이 달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건 꾸며주는 음이니까 정식적인 화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속주를 할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옥타브 레, 레샤, 미, 파, 파샵. 제일 파샵이 제일 높은 음 여기 제일 파샵이죠. 제일 높은 음.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굽혀서 이렇게 하면 파샵. 자, 요렇게 이제 3옥타브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냐면 프론트 키로 미파를 쓴다라고 그랬죠? 미파 파샵. 프론트 키가 뭐죠? 시위에 자개, 저처럼 이렇게 자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자개가 아닌 물방울처럼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시위에 거. 시위에 이걸 프론트 키라고 그랬죠. 프론트 키. 네, 프론트 키. 여기 시위에 있는 거, 요거 동그란 거, 이게 프론트 키입니다. 3옥타브 레, 레샤, 미가 이렇게 되는데 3옥타브 미를 프론트 키를 눌러서 사이드 키를 안 누르고 레, 레샤 하고 난데 사이드를 떼고 솔을 누르는 듯이 솔을 운지하면서 시 잡는 걸 프론트 키를 누르면 이게 미라고 그랬죠. 미. 그래서 레, 레샤 떼고 미. 그래서 이게 미입니다. 이게 프론트 키를 사용해서 3옥타브 미를 내는 포지션. 이해하셨죠? 네. 실개가 눌려야지. 예, 그렇죠. 솔 누른 상태에서 시 잡는 집게를 프론트 키를 누르면 되는 거죠. 이게 미라는 얘기는. 이거 프론트 키를 누르면 3옥타브 F 키가 들려요. 3옥타브 파 키가 들려요. 여기 프론트 키를 누르면 3옥타브 파 키가 들립니다. 그렇죠? 3옥타브 파가 들립니다. 프론트 키를 누르면 프론트. 네. 아니. 프론트. 이 물방울. 누르면 파가 이게 프론트 키예요. 자, 처음에는 소리가 잘 안 날 거예요. 소리 안 나네. 예, 헛바람만 들어가고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근데 고음 연습을 해주면 고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소음이가 좋아집니다. 예, 고음을 더 잘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레, 레샤, 미. 그 다음에 솔을 잡고 있는 이 약지를 떼면 파. 미, 파. 미파. 레삽이 어딘가요? 레삽. 네? 레삽. 레샵이 여기 이게 레샵. 그 레삽을 네. 그냥 레 아니고. 레, 레샵. 레는 여기 첫 번째 게 레.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레샵. 레, 레샵. 레, 레샵. 이거 네, 그렇죠. 네.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돼요. 이게 레삽이란 말이야. 네,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돼요. 같이 눌러야 되네. 네, 순차적으로 같이 눌러야 돼요. 얘는 떼는 게 아니라 레, 레샵. 그 다음에 도레도 할 적에
도래도 할 때는 도를 누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려고 할 때는 도를 떼야 돼요. 떼고 그래서 미파 3옥타브 미파를 쓸 때 프론트 키를 쓴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색소폰에 달려 있는 보조 키들은 다 섭렵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모르는 키들이 없죠. 예, 모르는 키들이 없죠. 예,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다음 얘기지만 이걸 안 하면 어차피 배운 게 아무 소용 없어요. 연습 안 하면 배운 게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걸 2번, 3번, 4번, 5번, 6번 강의를 들어도 내가 연습을 안 하면 그 다음 듣고 나면 안 하면은 백지가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연습을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리듬 패턴, 크레젠도, 데크레젠도, 크로매틱 스케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을 모르면 활용을 못해. 테크닉을 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크로매틱 스케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뭐 배워서 뭐 이제 뭐 얼마나 배우겠노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100세 시대이고요. 예. 90대에 연주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세월이 지나면 100세에도 또 연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안 된다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건강에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저도 악기 잡으면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안 까먹기 위해서 합니다. 키도 조금 안 차가니까 안 되더라고. 네, 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네, 그렇게 연습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크로매틱 이제 색소폰에 달려 있는 키들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걸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꾸미왕, 그렇죠? 꾸미왕. 크로매틱을 모르면 꾸미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꾸밈을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꾸밈을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쓰시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꾸밈을 할 때 첫 번째 꾸밈이 이제 앞꾸밈이죠. 앞꾸밈은 알고 있다시피 기존 음표의 앞에 음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꾸밈을 넣어주는 거죠. 앞꾸밈은. 그 다음에 꾸밈은 무조건 앞꾸밈은 한 개니까 앞꾸밈은 한 개다 아니요 뭐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표가 2개짜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짜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꾸밈만 있는 게 아니라 뒷꾸밈도 있어요. 뒷꾸밈도 있어요. 그러니까 뒷꾸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앞꾸밈은 말 그대로 이 음의 멜로디가 들어갈 때 멜로디가 딴 하고 들어갈 때 거기에 같이 따단 따단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음이 될 수도 있고 두 음이 될 수도 있고 세 음이 될 수도 있어요. 따다단 들어갈 수도 있어요. 따다다단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개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앞구임으로 한 개를 배웠어요. 한 개의 음을 추가를 해서 그래서 표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음표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앞구임은 키 스쿱이라고 부르고요. 스쿱, 그렇죠?
키스급이라고 하고 이거를 음표가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걸 립스급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 앞에 금방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앞구음은 여러 가지 어떤 음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한 개의 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행을 해서 반음 밑에 음을 써서 하거나 반음 밑에 음을 써서 하거나 위에 음을 오는 위에를 써서 내려서 쓰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구음음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구음음은 보통 밑에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거는 이렇게 앞구음을 쓰는 거는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랬죠? 얘가 도라고 생각하면 누트 원래 음에 도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일 수도 있고 미일 수도 있고 파일 수도 있고 솔일 수도 있고 라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음을 스케일적으로 도라고 생각했을 때 루트라고 생각했을 때 밑에 반음을 쓰는 거는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 도레미파솔라 시도의 어떤 관계가 반음 관계이다 보니까 그 음이 도로 안착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음 밑에 음을 써서 안정적인 느낌을 이 뉴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음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조건 반음을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오음을 써도 되고 밑에 삼음을 써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론상으로 느낌적으로 봤을 때 반음이 잘 어울린다. 네, 시도의 느낌에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음을 쓴다. 그래서 반음을 쓰는 게 훨씬 더 표현상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온음을 쓴다. 만약에 얘가 도면은 그 위에 내음을 쓰거나 솔이면 라를 쓰거나 해서 이렇게 안착 내려오는 그 또한 스케일 개념이라는 얘기죠.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레에서 도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어프로치 할 때는 온음을 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참고사항이에요. 그렇죠? 위에 반음을 써도 상관없어요. 네? 삼음을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온음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구음은 어떤 음악이든 다 쓸 수 있어요. 네. 쓰면 쓸수록 좋아요. 그거 절대 나쁘지 않아요. 연주자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연주자들의 음악을 좋은 음악들을 보면 무수하게 들어가요. 꾸임음이 우리가 알고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멜로디 시작할 때 앞구음을 넣는 걸로 일단은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멜로디 시작할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도 앞구음이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은 잘 쓰면 굉장히 이뻐요. 네, 화려해지고 이뻐요. 그래서 그렇게 앞구음을 쓰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첫음에만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중간에도 쓸 수도 있고 끝에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첫음에만 쓴 걸 일단 원칙을 잡고 연습만 그렇게만 하더라도 훨씬 낫기 때문에 원칙을 일단 그렇게 잡자는 거고요. 그렇게 연습해서 잘 되면 중간음에도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영역을 이렇게 좀 많이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어프로치 하는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전통적인 국악풍의 노래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꺾어서 뭐 이런 느낌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요. 물론 또 연주 음악에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다운시켜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꾸미면 앞꾸미면 반드시 연습을 하셔서 연습만 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곡에 무조건 이제 그려서 곡에 무조건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누누이 이걸 악보 예제돼 있는 그것만 연습을 할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 곡에서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 곡을 가지고 넣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죠. 넣는 연습을 해왔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악보 유음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꾸미면 장결 꾸미면 장결 꾸미면 악보 유음은 뭐 이렇게 기호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요. 장결은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의 악보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음표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음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타겟음이 도면 도래도 하고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음표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자꾸 그 박이 아니고 그 박자 앞에다가 자꾸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실질적으로 쪼개면 이게 한 박이면은 음표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16분음표고 얘 도는 8분음표 해가지고 도래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8분음표로 똑같은 한 박. 요것도 한 박이고 요것도 한 박이죠. 느낌은 이 한 박을 이렇게 도래도 도 돼 있는 걸 도래도 하고 쪼개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 음표 가기 전에 박에다가 먼저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한 박을 이렇게 표기했더라도 이 한 박을 이런 느낌으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이제 예제되어 있는 거에는 지금 점 4분음표에 이렇게 돼 있죠. 점 4분음표에 뭐 이렇게 돼 있나? 그렇죠? 16분음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예제가 뭐냐면은 두 박을 쪼개서 요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두 박을 요렇게 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박을 요렇게 표기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박자를 미리 앞서서 내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박을 그렇게 리듬상으로 쪼개서 이렇게 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미리 앞서서 낸다고 생각하면은 박자를 못 맞춰요. 그렇죠? 박자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장결 꾸미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실용적으로는 플립이라고 그러죠. 플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결 꾸미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장결 꾸미면 우리가 이제 곡 연습할 때 이제 끝나는 음에 연습을 했잖아요. 길게 끝나는 음에서 멜로디 진행상에 끝나는 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또한 끝나는 음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장결은 뭐냐면 트로트의 느낌에서 꺾는 느낌, 이렇게 꺾는 느낌을 줄 때 장결을 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꺾는 거는 무조건 끝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멜로디 시작할 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줄 수가 있어요. 끝나는데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노래를 해봤을 때 뭔가가 내가 꺾는 느낌이었던 표현을 해야 되는 노래를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노래를 해보면 내가 노래를 꺾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장결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결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표현을 하셔서 악보에다가 잘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시길
표현을 계속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꾸미고 또 하나는 턴이라고 그러죠. 실용적으로 얘기할 때 턴 꾸미고 기호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이제 하거나 그 반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되거나 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갔다가 내려오거나 밑으로 가서 위로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냥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걸 돈 꾸밈이라고 합니다. 원표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하자면요. 솔이다. 원래 타겟음이 솔이다. 그러면 솔라, 솔, 피, 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 여기에 뭐냐면 두 박인데 두 박을 원래의 음을 두 박인데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솔라스 피솔 이렇게 반음을 해서 반음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반음 내려와서 원래 음으로 오는 걸 이걸 돈 꾸밈이라고 그러죠. 기호성으로 봤을 때 요렇게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을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은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요게 장결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반음 오퍼레이트 되는 걸 앞구미음이 되겠죠. 장결과 앞구미음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구미음하고 장결을 연습을 하시면요, 얘는 자연스럽게 어렵게 음표가 너무 많아서 이 어려운 걸 뭐하러 이 연습을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대부분 하시는데요. 앞구미음과 장결을 연습을 하시면요, 그거는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음표만 많을 뿐이지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곡에 이걸 쓴다라고 그랬죠. 어떤 느낌일 때 쓴다라고 그랬죠. 멜로디 시작이 만약에 음을 솔에서 끝나서 그 다음 음이 만약에 미나 솔이나 위에 음이 이렇게 된다 라고 봤을 때 이 한 박을 돈으로 이렇게 다섯 음을 만들고 여기로 상행을 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디라리라라 디라리라라 딴 하고 여기에 이 음을 돋보이게 좀 더 돋보이게 이렇게 돈 꾸밈을 쓴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허공을 할 때 했었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사이에 멜로디 사이사이에 조금 긴 음 2분 음표나 아니면 4분 음표나 5음표나 좀 긴 음을 가지고 그걸 음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살짝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따라라리가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좀 더 여유 있게, 그다음에 끝나는 긴 음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길게 해서 음을 여유 있게 이렇게 쓰면은 좀 더 뉘앙스를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꾸미음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쓰는 것보다 자주 쓰는 거 곡에 한 군데 정도는 이 꾸밈을 한번 살짝 주면 저 다른 사람이 들어서 저거 뭐지? 야 뭔가가 다른 걸 썼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지 않으셔도 한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주나 후주에 한 구대 정도만 딱 넣어주면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남들이 안 쓰는 뭔가 화려함을 뭔가를 저 쓰는데 라는 화려함을 줄 수 있거든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면 뭔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라솔 팜입니까? 네, 솔라솔 피솔. 솔라솔 피. 네, 피솔 솔라솔 피솔 솔라솔 피솔 이렇게. 네. 솔라솔 피솔. 네네. 발음 밑에서 이제 하는 게 앞부분이 그죠? 네. 그래서 요걸 포인트로 살짝만 한 군데씩만 딱 주면 돼요. 전주 후대 딱 한 번. 너무 뭐 많이 넣으면은 좀 그렇고요. 딱 그냥 포인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려면요, 네, 좋아요. 네, 무조건 고개 한 군데는 이걸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활용도가 좋습니다. 네, 어떤 의미든 네,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린 꾸밈의 5가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만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 중복적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응용이에요. 응용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행음 꾸밈. 멜로디가 하향을 할 때, 멜로디가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향을 할 때 그건 뭐냐면 만약에 도에서 시로 내려온다. 도시하고 멜로디가 내려온다. 이게 4분음표일 수도 있고 8분음표일 수도 있고 그렇죠? 2분음표일 수도 있고요. 음표는 길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점 4분음표, 점 8분음표일 수도 있고 여기가 16분음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의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조건 한박, 뭐 반박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행하는 음에서 그러니까 너무 짧은 음은 안 되겠죠. 16분음표나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8분음표도 가능한데 숙련되지 않으면 힘드니까 대체적으로 뭐 한 박 정도 4분음표 한 박 정도의 길이에서 도시로 내려온다 할 때 여기에 순차적으로 하행음을 넣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도는 그대로 음표의 길이를 그대로 살려주고요. 시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세디 따옴표로. 뭐냐면 여기서 내를 놓고 도를 놓고 시를. 그래서 여기를 한 박이면 3년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도는 그대로 살려주고. 도레도 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앞구비음이라고 보면 돼요. 시를 앞구비음만 하는 걸 레도시하고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레도시. 그래서 도레도 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행음이 순차적으로 하행을 할 때 쓴다는 얘기죠. 그걸 뭐냐면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래를 했다 그러면 미 한 박은 그대로 살려주고 여기를 파미네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파미래. 그래서 미래 가야 될 걸 이렇게 와야 될 걸 미 파미래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하행음 꾸미면요 어떤 장르든 상관없어요. 뽕짝이든 발라드든 네. 세미 클래식이든 어떤 음악에도 어울리는 꾸밈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물론 트로트에도 또 장결이 있지만 또 맛이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으니까 하행음을 꾸밀 때 이거를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꾸밈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꾸밈이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도레도 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키 글리산도. 글리산도는 상행을 할 수도 있고요, 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상행을 할 수도 하고 하행을 할 수도 있고, 짝대기로 이렇게 꺼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호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호일처럼 이렇게 상행 하행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호적으로. 그래서 글리산도는 대체적으로 음의 낙폭이 심할 때, 멜로디가 낮은 음에서 전 멜로디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멜로디 시작이 2옥타브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냥 시작하기 그러니까 거기 앞에 글리산도를 준다. 글리산도는 대체적으로 그 박을 쪼개는 게 아니고요, 그 음표 앞에 만약에 한 박을 쉰다. 한 박을 쉰다면은 얘를 한 박을 쉬는 게 아니고 반만 쉬고 이 반박에 글리산도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죠. 글리산도를 이 음표를 쪼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음표의 원래 박자에 따라리라다, 그러니까는 따라리라 이렇게 가야 돼요. 따라리라 하고 이렇게 그 박의 타겟음을 가기 전에 반박 전에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상행을 할 때 그게 5도나 보통 5도 이상 상행이나 하행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도수로 얘기하면 도레미파솔 이 5도죠. 도로 하면은 도레미파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음이 2옥타브 미다. 그러면 뭐예요? 라시도레미 이렇게 되겠죠? 라시도레미 이렇게 되겠죠? 미가 타겟음으로 멜로디가 미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라에서 라시도레미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밑에 음에 미로 시작을 한다. 그럼 뭐예요? 시라솔파미 이렇게 되겠죠? 시라솔파미 이렇게 5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기존에 드렸던 거는 5도하고 8도 이렇게 했었죠. 근데 5도, 8도만이 아니라 5도 이상 6도도 되고 7도도 되고 8도도 되고 뭐 얼마든지 5도 이상의 음을 써서 그 타겟음을 빛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글리산도를 쓰면은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급 하행을 하거나 급 상행을 할 때 글리산도를 써서 그 멜로디를 돋보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존에 5가지 꾸밈음을 대입을 하면은 그건 충분히 많은 화려함을 줄 수가 있고요. 남들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안 되겠지언정 써보시면 하다 보면 굉장히 멜로디가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글리산도 이 부분이 익숙하고 지금 드렸던 이 꾸밈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익숙지는 않으실 거예요. 익숙지는 않겠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곡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져 있는 게 하나 빠진 게 이제 비브라토 한 개 빠졌네요. 비브라토를 한번 빠졌는데 비브라토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듬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한 박일 때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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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8분음표의 느낌으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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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익숙해지면 세 뒷다는 표 세 개로 와우 와우 와. 근데 거기에서는 좀 빨라지니까 우는 빼고 와로 해가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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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분음표 4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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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 다음에 5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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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6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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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연습을 개수를 늘려가지고 리듬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비바라토를 하려면요 액션을 너무 크게 해요. 이걸 립을 너무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립을 이렇게 턱을 발음상 턱이 와우 와우 이 근육은 그대로 있고 턱만 와우 와우 미세하게 제가 대체적으로 쓰는 게 0.5mm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라면 근육을 움직이더라고. 와우 와우 와우, 흉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쪼았다가 풀었다가 쪼았다가 풀었다가 쪼았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얘는 근육과 턱의 긴장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턱이 미세하게 이렇게 턱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와와와와와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움직인다는 게 이 근육을 쪼았다가 풀었다 쪼았다가 풀었다 막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미세하게 긴장도 그대로고 근육 그대로고 이 근육과 턱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건 턱이 움직이는 거지 근육이 이게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그렇게 하니까 막 근육을 막 넣었다 뺐다가 앞으로 넣었다 뒤로 넣었다 뭐 이렇게 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건 리듬을 잘 쪼개서 연습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빨리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빨리 하는 것만 집중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처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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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점점 줄어들면서 작게 그렇게 해도 비바라토가 쓰는데 이렇게만 비바라토가 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응용이 무조건 빨리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비바라토를 연습을 하시면 안 된다. 네, 하나 둘 셋 넷 점점 그걸 개수를 늘려가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세하게 움직이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액션이 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바장의 네. 숫자에서 네네.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비교는 없지요. 없죠. 그리고 그 이제 음길이 남은 만큼만 네네. 해주면 되는 거죠. 네네. 저기하게. 네네. 그거를 이제 비바라토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냐면 음을 읽다. 여기서부터 바로 비바라토를 할 수도 있겠죠. 이 그냥 장결하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음을 쭉 빼고 뒤에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쫙 장결 가다가 그 다음에 노멀하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곡선을 크게 가지고 왔다가 좀 더 줄어들어서 디크리센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적게 막 하다가 점점 크게 해서 다시 적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비바라토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뜨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 음악의 분위기나 그렇죠. 그 음길에 따라서 자기 네. 성이 조절하는 거지. 네.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률적으로 그냥 무조건 빨리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바라토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5개, 6개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